도형의 방정식 두 번째 단어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단어이고, 앞에 있는 이제 평면 좌표에 있는 내용들은 여기에도 적용이 좀 어느 정도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같이. 그런데 여기서는 메인은 직선. 우리가 중학교 때도 아마 직선 1차 함수라고 해서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 1차 함수에서랑 좀 어느 정도 비슷한 내용이 이 직선의 방정식이 될 거고, 일단 첫 번째는 얘는 직선의 방정식을 알려면은 메모를 요것만 좀 할게요. 딱 두 가지만 알면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기울기예요, 기울기. 보통 m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기울기 m이면서 한 점, 뭐 x1, y1을 al려주면 이 기울기랑 이 점을 지난 직선은 하나로만 이루어질 수 있더라. 그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 점이 있어. x1, y1이라고 하는 평면, 좌표 평면 위에 한 점이 있는데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 있어? 무수히 많이 있겠죠. 근데 기울기가 m인 것은 딱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울기, 직선이 한 개만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이라고도 생각을 해도 되고,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 구할 때도 기울기하고 한 점, 지난 한 점만 알면 요 직선의 방정식 하나, 이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더라.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기울기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기울기 구하는 방법은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거 가지고 내가 뭘 세울 거냐면은 방정식을 만들어야 돼. 방정식은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내가 요 직선을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할 건데, 요거 하나 만들게요. 요 점 하나를 x, y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럼 우리 x, y라고 하는 점은 이 직선 위에 어디든 잡을 수 있는 점이 되는 거고, 얘는 고정된 점이고, 그러면 우리 또 뭐도 할 수 있냐면은 기울기가 m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우리 기울기 구하는 방법은 이거다.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 기울기라는 걸 알고 있죠. 그걸 활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거야. 기울기는, 자, 이거를 x 증가량이라도, x 증가량 또는 x 증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y 증가량, 이게 기울기다. 그래서 여기 이제 대입할 거야. x 증가량은 x 마이너스 x1분의 y 증가량은 y1에서, 아니 y에서 y1을 빼주면 다시 y1에서 y 빼주면 되겠죠? 여기서 x, 요거는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 x1에서 x를 빼야 돼. 요 길이. 그 다음에 x 증가량이니까 요거, y 증가량은 요거니까 y1에서 y를 빼줘야 되겠죠. 괜찮아요? 그럼 이것이 뭐다? 기울기 m이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여기다 곱해도 되지만은 내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좀 곱하고 올게요. 분자 분모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곱하고, 그 다음에 열을 여기다 곱하면 y 마이너스 y1은 m 곱하기 x 마이너스 x1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항상 y는 꼴로 나타낼 거거든.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 m에다가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이 뭐가 된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더라.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기울기를 활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직선의 방정식 첫 번째 단원인 거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뭘 구할 수 있냐면은 이 안에서는 내가 이렇게 좀 만들 수 있어. 두 점을 잡아봐. 하나는 x1, y1, 다른 하나는 x2, y2야. 우리 직선이 하나로만 이루어지려면은 한 점과 기울기만 알면은 하나의 직선이 알 수 있는데, 얘는 이거야. x1, y1만 있으면은 여기를 지나는 직선을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는데, 또 다른 한 점을 또 만들어서 y2, x2, y2라고 하는 이 두 점을 지난 직선은 몇 개밖에 안 나와? 하나밖에 나오지 않더라. 그래서 뭘 만들 수 있냐면은 이 노란 색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야. 그러면 뭐부터 찾아야 되냐면은 기울기가 없어서 기울기 먼저 찾는 거야. 자, 기울기 찾는 방법은, 자, x 증가량 분해니까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1이 기울기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 기울기 알았고 지나는 점은 두 개가 있는 둘 중에
하나만 대입해서 직선의 방식 구해주면 돼. 답은 y는 이렇게 똑같이 쓰면 돼. 기울기는 x2-x1, y2-y1이 기울기. 그 다음에 x-x1 이거 둘 중에 한 점만 나타낸다. 이 점 가지고 나타내면 x-x1 그 다음에 플러스 y1이라고 해도 되고, 또는 뭐라고 해도 되냐면은 기울기는 동일하게 잡고 지나는 점만 바꿀 거야. x-요 점으로 잡아볼 수도 있더라. x2 플러스 y2. 그래서 얘네 두 개는 답은 똑같은 하나의 직선만 나와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어떤 것은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두 점을 지나면 직선의 방식 구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기울기 만들고, 외울 필요는 없고 기울기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주면 될 거고, 지나는 점을 이용해서 처음 만드는 거 요것만 잘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은, 자, 절편을 이용한 직선의 방식이에요. 절편이 뭐냐면 x절편, y절편이에요. 그래서 자, x절편이라고 하는 것과 y절편이라는 것은 내가 그림을 좀 그리고 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는 y절편이라고 하는 게 y축과 만나는 점, x축과 만나는 이 점을 x절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점을 a, 0, 여기는 0,b라고 할 거야. 그래서 좌표는 이렇게 쓸게요. 이 점을 가지고 직선의 방식을 구해보자. 그러면 기울기 구해야 되는 거니까 기울기 구할 거야. 그러면 x 증가량은 여기 a에서부터 0을 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증가한 양은 얘는 뭐냐면, 자, a에서 0을 뺀 거면은 여기서 0에서 b를 빼는 거예요. 같이. 여기 마찬가지 x2에서 x1을 뺐고 y2에서 y1 뺀 것처럼. 그럼 얘가 기울기고, 지나는 점은 둘 중에 하나로 난 얘로 잡아볼까? 이렇게. 얘로 잡아도 돼요. 여기 0 쓰고 플러스 b 해도 되고, 또는 요걸로 써도 상관없고. 그러고 나서 얘를 정리를 해보면 y는 마이너스 a분의 b, x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양변에 내가 a를 곱할 거야. 그러면 여기는 a를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b로 나눌게요. 잘못 얘기했어요. b로 나눌게요. 그러면 b분의 y야. 좌변은 단 b는 0이 아니어야 될 거고, 우변 b로 나누면은 마이너스 a분의 1, 전개하면 x, 전개하면 플러스 1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얘가 넘어가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절편을 알고 구하는 방법은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 되더라. 절편을 알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이에요. 됐어요? 요렇게 냅둬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빨리 구하는 방법, 절편 두 개를 알면은 바로 a분의 x, b분의 y를 더한 게 1이 나오는 식을 만들면 절편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식을 쉽게 구할 수 있더라. 그래서 책에는 지금 그림이 좀 옆에 있고 따로 있는데, 그 바로바로 옆에다가 요 그림하고 그 다음에 요 그림, 그리고 요 그림까지 해가지고 좀 그림 좀 옆에다가 그려볼게요. 1번 직선의 방식 옆에 노란 색깔 옆에다 그리면 돼요.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좌표축의 평행 또는 수직의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요 글을 좀 보면서 찾아야 돼요. x절편이 a래요. 그러면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x축, y축이 있는데 a를 여기라고 하고 a가 여기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뒤에 문장을 이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는 y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말 그대로 y축이 이거니까 평행하니까 이렇게 그어지는 거야. 이게 여기 정답이에요. 그럼 얘는 식은 어떻게 쓰냐면 x는 항상 a다가 정답이 될 거예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내가 또 하나 뭘 만들 거냐면은, 얘는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냐면, x축에 평행하지만은, 아니 y축에 평행하지만은 x축에는 어떻게 만나? 수직으로 만나지.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써져 있어. x축에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도 이렇게 생길 수 있다. 그렇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나 요거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서 찾아보면은 내가 눈으로 보면서 좀 인식을 좀 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번엔 y절편이 b예요. 그럼 또 마찬가지 y축 긋고 x축 긋고 b의 좌표를 찍어 여기라고 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뭐 할 거냐면 이번에는 x축에 평행한 걸 찾는 거야. 마찬가지 x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b가 되는 거고, 다른 말로는 얘는 y축이 어떻게 만나? 수직으로 만나더라고요. 직선의 방정식 됐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참고해서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요건 좀 메모할게요. 얘는 기울기가 없는 거예요. 기울기 없는 거야. 얘는 기울기가 0인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좌표축의 평행 또는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직선의 방정식 가장 기본적인 거, 기울기하고 지나는 한 점을 찾으면 될 거고, 또는 x절편, y절편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없는 내용 좀 쓰고, 그리고 나서 개념 체크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필수예제 1번 문제 볼게요. 자,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것이 이제 기본으로 안다는 조건 하에 이제 뭔가 특별한 걸 주어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필수예제 1번인데, 두 점을 지어지고 그 다음에 그 주어진 걸 가지고 중심을 지나고 기울기를 알려줬네. 중심을 찾아야 되면 중심 찾는 방법은 평면좌표를 냈거든요. x좌표랑 더해서 중심을 m이라고 한다면 2분의 2 더하기 4,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3으로 해서 중심 만들어주면 되고, 약분하면은 3, 마이너스 1이다. 그럼 기울기가 2니까 직선의 방정식 y는 바로 2의 x 마이너스 3 넘어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전개해준 게 정답이에요. y는 2x 마이너스 c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좀 자유롭게 잘 될 수 있도록 연습을 하고 외워야 돼요. 이번에는 여기를 지나고, 자, 이걸 좀 메모해 볼게요. x축의 양의 방향의 각으로 60도래. 이거는 뭐랑 관계 있냐면은 우리 삼각 B 3-2에 나오는 삼각 B에 보면은 이런 게 있거든요. 탄젠트하고 관계 있는 게 뭐냐면, 탄젠트 60도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이게 기울기예요. 기울기. 왜 그런지 설명 잠깐 할게요. 얘는 자, x축의 방향과 x축의 방향, 양의 방향의 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요. 요 각이 60도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살짝 증명을 해보자면, 내가 여기를 y축으로 만들고 얘를 x축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잡으면 돼. 내가 여기에 요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거든. 그럼 이거 직각삼각형에서 밑변분의 높이에 해당하는 건 탄젠트거든요. 그래서 얘는 항상 x축과 양의 방향이 이루는 거다. 그러면 얘는 기울기를 알려주는 거고, 기울기는 탄젠트 각도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래서 탄젠트 60도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얼마죠? 루트 3 좋아. 그래서 루트 3이 기울기가 정해진 거고, 자, 기울기 그 다음에 쓸게요. 루트 3 지나는 점이 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다 y는 루트 3 곱하기 x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1이고, 전개해주면 y는 루트 3x 마이너스 2가 직선의 방정식이다. 그래서 요거 좀 잘 적을게요. 얘랑 같이 비줄 긋고, 탄젠트가 기울기라는 거, x축과 양의 방향의 각의 그림은 이렇게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수예제 1번에 2번에 그림하고 요거 좀 같이 적어놓도록 할게요. 필수예제 2번 문제는, 자, 1번은 두 점이 주어져 있고 3분의 A, B를 외분하는 점의 좌표랑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을 지나는데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럼 여기서 구해야 될 것은 외분점을 구해야 돼요. 공식 기억나죠? Q라고 할게요. 외분점을. 그 외분점 Q는 어떻게 쓰라고 했냐면은
1하고 2를 이렇게 다 만들어줬을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x좌표를 곱해주고 앞에 있는 x좌표를 뒤에다가 곱해주고 빼기 해주는 게 외분점이죠. 같은 방법으로 뒤에 있는 y좌표를 앞에다 곱하고 앞에 있는 y좌표를 뒤에다 곱해서 빼주는 거라 이렇게. 따라서 q의 좌표는 분모가 마이너스 1이고 분자는 1 빼기 1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5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1분의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5인데 플러스 15로 써주면 되겠죠. 괜찮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마이너스 2,3하고 마이너스 5,15하고 기울기를 먼저 구할 거야. 기울기는 x증가량 마이너스 2 한쪽에서 좀 빼면 돼요. 마이너스 빼기니까 플러스 될 거고 3 빼기 15가 기울기예요. 정리하면은 분모는 3분의 분자는 마이너스 10이라서 마이너스 4가 기울기고 둘 중에 아무 점을 이용해서 이제 원래 알고 있는 직선의 방식 공식에 넣으면 돼요. y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요거 지나는 점은 마이너스 2 플러스 3 될 거다. 따라서 여기에 답은 정리만 되죠.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정답.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외분점하고도 또는 내분점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살짝 바꿔서 문제를 낸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절편이 주어져 있네. 그럼 이것도 공식처럼 외워두기 쉽다고. 뭐분의 x냐면 a분의 x. 그 다음 얘는 y분의 b분의 y가 1이다. 근데 얘는 특별한 점을 지났는데 8,a. 자 앞으로 어떤 점을 지난다라고 하면은 뭐랑 같은 말이냐면은 그 방정식에다가 대입해라라는 얘기예요. 이거 적을게요. 그래서 대입을 해라라고 하면 x에다가는 8 집어넣을 거야. 4분의 8. y에다가는 a를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a 값을 구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 2가 넘어가면은 3분의 a가 마이너스 1이고 따라서 우리 a만 구하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해서 보여주면 돼요. 수행의 3번 문제는 요거예요. 세 점이 주어져 있고 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대요. 그래서 그림으로 좀 같이 살펴볼 건데 점을 대충 어딘지 모르겠지만 내가 임의로 직선 하나 만들고 여기가 뭐 A다. 여기는 1,1 B는 여기다. 뭐 물론 그림에 따라 좀 달라요. 마이너스 1,5 C도 여기 있다. 마이너스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1. 그러면 얘네들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은 A, B의 기울기나 B, C의 기울기나 A, C의 기울기가 다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적을 거는 또 A, B의 기울기, 그 다음에 B, C의 기울기, A, C의 기울기가 모두 다 같다. 그거 참고로 하면 될 거야. 그럼 이제 이걸 보고 확실하게 구할 수 있는 기울기 있죠. 어디? A, B의 기울기는 둘 다 숫자니까 기울기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자, 요 A, B의 기울기는 X진가량 분의, 그러면 한쪽에서 빼는데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2분의가 될 거고 1에서 5를 빼주면 돼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가 기울기야. 우리 K 구해야 되니까 BC의 기울기도 마이너스 2다 해주면 돼요. 그래서 BC의 기울기를 구하자. 혹시 이걸 안 구하려면은 AC의 기울기를 활용해도 돼요. 똑같은 답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기울기는 마이너스 1에서 뭘 뺄 거냐면은 마이너스 K 플러스 2를 빼줄 것이고 그 다음 5에서 누굴 뺄 거냐면은 K 마이너스를 뺄 거야. 그럼 이 기울기는 누구랑 같다? 마이너스 2랑 같더라. 계산하면서 여기다 곱할게요. 분자도 계산하면은 여기다 쓰면은 마이너스 K 플러스 6이 분자고 분모에 있는 거 계산하면서 마이너스 2랑 곱할 거야. 분모는 2K 마이너스 3이 될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K에
마이너스 3을 곱할 거니까 플러스 6이 될 거고, 따라서 우리가 궁금한 k 값은 어떻게 구한다? 넘어가면 k가 0이네요. 0. 그래서 k 값 0으로 구해주면 되고, 우리가 구할 것은 BC의 기울기 말고 AC의 기울기를 활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한 직선 위에 점이 있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한다? 기울기가 같음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4번은 세 점이 주어져 있어요. A, B, C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얘는 그림을 또 그릴 거야. 얘도 그림을 좀 그려보라고 할 거고, 얘도 그림을 그리는데 임의로 점을 만드는 거야. 임의로 그냥 삼각형 만들어도 괜찮아요. 그럼 A, 왜 A를 여기 쓰면은 A를 지나는 직선을 만들 거라서 A를 저기다 만들게요. 그 다음에 A, B, C가 있고, 좌표도 그냥 여기다가 쓸게요. 그 다음에 자, 우리 A를 지는 직선이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대. 그럼 어떻게 지나야지만이 넓이를 2등분해? 여기를 지나면서 이 BC의 어디를 지나야지 넓이를 2등분해? 가운데 중점 이렇게 된 이 직선이 얘 중점을 지나면 뭐가 된다? 넓이가 2등분 되더라. 그럼 이것만 찾으면 우리 이제 두 점의 좌표를 아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지. 둘이 더해서 나누기 거 중점의 좌표를 m이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4, 2분의 3 플러스 3 잡아서 중점의 좌표는 일단 1,3이야. 그럼 이제 A하고 M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야. 기울기는 어디? AM의 기울기는 x 증가량, 그러면 1 빼기 0분의 3 빼기 2로 기울기는 1이고, 지나는 점 둘 중에 아무거나 하면 되는데 난 A를 이용해서 y는 1x 마이너스 0 플러스 2라서 직선의 방정식은 y는 x 플러스 2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4번, 이 4번은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될 것 같고요. 요거 그림이 없으니까 좀 그림 좀 그려주면 될 거고, 4번은 꼭 그림을 점의 좌표를 정확하게 안 찍어도 사실 상관없지만 찍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문제 풀어주면 될 거예요. 다음은 1차 방정식이 ax 플러스 by 플러스는 0꼴이 있는데 이것이 나타내는 도형이 뭘까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1차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자, 여기에 a가 0이 아니든 b가 0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야 돼서 이 a, b, c의 부호나 또는 값에 따라서 얘를 방정식이 바뀔 거고, 그것을 직선으로 나타낼 건데 직선의 도형도 바뀔 거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내가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해볼게. 기본적으로 a하고 b가 0이 아니라고 하자. 이렇게 잡을 거야. 그럼 a하고 b가 0이 아니야. c는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뭘 만들고 싶은 거냐면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타내고 싶어. 어떤 꼴로 나타내는 거냐면, 우리 어떤 꼴이냐면 y는 기울기 곱하기 x 플러스 여기에 어떤 상수꼴로 이렇게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좀 줄여 쓴 거야. 기울기하고 상수.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가 바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이 식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그럼 y는 꼴로 바꿀 거니까 by는 그대로 두고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라고 쓰면 될 거고요. 뭘로 나눠주면 끝이야? b로 나눠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될 거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이것은 그냥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알고 있는 거네. 그럼 이거 보고 알 수 있는 거 없어. 거꾸로 해 이제. 이 기울기가 얼마라는 걸 알아? 마이너스 x 앞에 있는 거 b분의 a가 기울기고, 사실 우리 직선의 방정식 하면 이것도 바로 구할 수 있다. y절편도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사실은. y절편은 x에 0 집어넣는 거니까 뭐 이거 물어보는 거 많지는 않지만 그냥 바로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a, b가 뭐가 아닐 때? 0이 아닐 때. 그러면 이제 자, 이런 걸 좀 같이 해볼게요. 내가 a랑 b랑 곱했는데 음수래. 그러면은 기울기의 부호는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 즉 마이너스 b분의 a의 부호는 뭘까? a 곱하기 b가 음수야.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지. 그럼 나눠도 어차피 둘 중에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니까 이 b분의 a의 부호가 뭐야? 음수겠지. 근데 앞에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얘는 양수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둘이 곱했을 때 0보다 작은지 큰지에 따라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찾아낼 수 있구나.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할 거냐면은 이번에는 a가 0이고 b가 0이 아닐 때 해볼게요. 그럼 a가 0이라는 얘기는 뭐가 사라지냐면 x가 사라지고 by 플러스 c는 0이라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c가 나온다. 혹시 이거 그림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는지 혹시 기억나나? 앞에 했었어 우리. 자, 마이너스 b분의 c가 양수로 간다면 여기라고 해볼게요.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되더라. 즉 x축하고 평행하거나 또는 y축하고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이 되더라. 누가 0일 때? a가 0일 때. 이런 것도 같이 그려볼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이번에는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냐? 그러면 ax 플러스 by인데 b는 0이니까 사라지고 c가 0. 따라서 x는 마이너스 a분의 c가 될 거고, 요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생기겠지. 양수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a분의 c가 0이고 x축하고 수직이거나 또는 y축하고 뭐한 거 평행한 직선이 될 거다. 이런 것들. 그래서 1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으면 얘는 이 a, b의 부호에 따라서 직선이 기울기가 주어질 수도 있고 또는 기울기가 안 주어지고 평행하거나 기울기가 0인 이러한 직선도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게 요거 첫 번째 내용이고요. 여기 안에서 이제 뭘 좀 그리면 그래프 요거 좀 그리도록 하고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또 교육과정에서는 뭐 빠졌다고도 얘기를 하지만 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알아두면은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어서 요 내용을 설명을 할 거고 문제도 좀 풀어보긴 할 거예요. 얘는 다음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요 부분은 교육과정에서는 없는 부분도 있고 교과서에는 실려있지도 않기도 하지만 또 실려있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뭔가를 알고 여기에 깊이 파고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고 이것을 이용해서 푸는 때가 좀 더 쉬울 때가 있더라. 이런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야. 한 직선은 1차 방정식 형태로 이렇게 생겼고 또 다른 직선도 A'X, B'Y, C'Y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직선이 있는 거예요. 여기 직선을 바꿀 수 있죠. 자,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뭘 구할 거냐면은 얘네들의 무슨 점? 교점을 지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연립하면 되잖아요. 좋아. 연립해도 돼. 근데 연립했는데 숫자가 엄청 복잡해질 때도 있어. 그래서 연립을 하면 자, 어떤 교점을 내가 잡을 건데 이건 거예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가 이런 직선이야. 기울기가 양수인 거고, 자, 이거 보고 혹시 바로 기울기 구할 수 있을까? 기울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by를 넘기고 마이너스 b로 나눠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b분의 a다. 이거 바로 구하면 돼요. 기울기가 양수. 그 다음에 요 직선은 요거 노란 색깔, 빨간 색깔로 해서 얘는 기울기가 음수다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게요. 마이너스 B'분의 A가 기울기예요. 그럼 여기 요 교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하나를 찾아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찾을 것은 어떻게? 여기를 교점을 찾아서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근데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은 이 점, 교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이 몇 개 있어? 무수히 많이 그려지겠지? 그래서 특정 한 점을 주어지는 거야. 이렇게 뭔가 x1, y1을 이 직선이 지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한 번에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이 점의 작도랑 그 다음에 교점은 사실은 구해야 되는 거야. 몰라. 모르는 점, 미지수야. 얘만 아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거는 그냥 단순 암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게 뭐란 거냐면은
이 식은 k의 값에 관계없이 어떤 직선이 될 거라고. 맞아요? 뭐 k가 0이 되면은 이 직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k가 어떤 값이 되면은 또 다른 직선이 나올 거고. 그래서 이 k에 따라서 우리가 나타낼 건데, 그러면 얘는 뭐냐면은 직선의 방정식이죠. 왜? a x하고 y하고 다 있으니까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그러면 이 파란 색깔 직선의 방정식을 이거라고 할 거야. 근데 이 파란 색깔 직선의 방정식이 x1, y1을 지난대. 그러면 지난다 그러면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 a, b, c랑 a', b', c', x, y, x, y를 둘 다 알고 있는 거야. 뭐로? 예. a, b, c랑 a', b', c'는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럼 a, x', b, y'. 아니 뭐하니? 대입하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k에 a', x1, b', y1 더하기 c'는 0이다. 이렇게. 그럼 우리 이제 다 아는 숫자들이니까 여기서 뭘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모르는 미지수는 누구야? k 맞아. k. 남이 다 안다 그랬어. 그래서 k 값을 여기서 구하는 거야. k 값을 구한 다음에 뭐 하면 되냐면 여기다 대입 단계를 하면 누구다? 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간단하게 써져 있고 밑에도 뭐 설명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거를 이런 수식을 좀 쓰면 될 것 같아. 자, 노란 색깔끼리 요거 노란 색깔 직선의 방정식 그려주고 빨간 색깔 요거 만들어주고 우리는 그 점을 지나는데 한 점을 지나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니까 요 정도 표시해줘서 구하는 방법은 요 식에다가 대입한다라는 거 써주고 이거 좀 다시 한번 쓸게요. 대입한 다음에 k 구하고 대입해서 전개하면 이 파란 색깔의 직선의 방정식이다. 필수이지 5번 문제를 보면 직선의 그래프가 지나는 사분면을 구하래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얘를 1차 방정식이죠. 근데 얘를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바꾸면 y는 로 바꿀 수 있어. y는 자 이거 바로 해볼게. 넘어가서 마이너스 b로 나눌 거니까 이렇게 생긴 거야. 뭐가 0이 아니면 b가 0이 아니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근데 a랑 b랑 곱했는데 양수란 얘기는 두 수의 부호가 같다는 얘기지. 양수 아니면 음수야. 그러면 b랑 a랑 나누는 관계에서도 부호가 플러스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b분의 a는 음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랑 c랑 곱해는 0이라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가 0이지. 근데 b는 0이 아니라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야. 그럼 무조건 c가 무슨 수란 얘기야? 0이라는 얘기죠. 그럼 얘가 0이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제 기울기는 음수고 c가 0이니까 원점을 지나가는 요런 직선이 될 거다. 개형은 아는 거예요. 그럼 몇 사분면을 지나가? 2하고 4사분면을 지나간다. 뒤에 사분면자를 뺄게요. 됐어요?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다음 것도 마찬가지. AC의 부호가 같다는 얘기예요. 양수면.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야. 그럼 봐. C가 플러스야. 그럼 B의 부호는 뭐란 얘기야? C가 플러스인데 B의 부호는 모르는데 음수래. 그러면 C가 플러스는 B가 음수가 되는 거고. 반대로 C가 마이너스면은 B가 이렇게 플러스가 돼야지 음수겠죠. 그럼 두 케이스가 다 있지만 둘 다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자, 볼게요. 첫 번째 빨간 걸로 볼게. 자, A도 플러스, B는 마이너스야. 그럼 A, B의 부호가 다르지. 그럼 기울기의 부호는 양수 괜찮아요? 마이너스 B분의 A는 이렇게. 그 다음에 B분의 C를 구할 거야. C는 양수고 B는 음수야. C는 양수고 B는 음수야. 그러면 둘의 부호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B분의 C도 양수예요. 기울기도 양수, 얘는 무슨 절편? y절편이랑 같다고 그랬지? 그러면 y절편도 양수야.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y절편 양수 이렇게. 기울기 양수니까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직선이더라. 따라서 지나면서 보면은 1, 2, 3, 4분면을 지나더라. 그럼 반대로 밑에 있는 걸 해볼까? 자, 이번에는 A가 음수고 B는 양수야. 그럼 똑같이 양수가 나올 것이고
C의 부호는 음수고 B의 부호는 양수니까 똑같이 또 양수 나와서 이 그림은 변함이 없더라.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가 정확하게 어떤 값인지 몰라도 부호만 가지고 몇 사분면을 지나는지 찾을 수 있는 문제가 필수 예제 5번 문제예요. 됐죠? 6번. 자, 6번 문제는 이제 앞에 거 내용이 좀 같이 섞여 나오는데, 자, 봐봐. K가 섞여 있는 직선이에요. 그죠? 1차 방정식은 직선이죠. 1차 함수를 표현할 수 있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떤 점을 지난대. 그럼 얘네들은 어떤 단원이랑 관계 있는 거야? 뭐뭐에 관계없으면? 항등식 괜찮아? 기억나? 항등식은 K의 값에 관계없이야. 그러면 이렇게 묶으란 얘기야. K에 대해서 묶고 없는 거에 대해서 묶어서 0 나와서 이 앞에가 0, 이 앞에 이 뒤에 있는 식도 0 나와서 연립해서 더해주는 거다. 그럼 K에 대해서 좀 묶어보면은, 자, 전개하지 말고 이렇게 묶자. 2KX다. 2KX. 그럼 K로 묶었으니까 여기는 2X만 남은 거고, 또 3KY에서 K만 묶였으니까 3Y. 여기는 K 묶였으니까 플러스 1이다. 나머지는 여기다 쓰면 돼. K가 없는 거 4X, K가 없는 거 5Y, K가 없는 거 3. 이렇게 해서 연립. 2X 플러스 3Y 플러스 1은 0과 4X 플러스 5Y 플러스 3이 0이라서 연립하려고 내가 여기 2배 할게요. 4X 플러스 6Y 플러스 1은 0이고, 얘는 그대로 4X 플러스 5Y 플러스 3은 0이다. 네. 그래서 Y 마이너스 1은 0이라서 Y가 1. Y에다가 1 집어넣으면 8 넘어가서 X는 마이너스 2.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2,1을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다. 됐어요? K 값에 관계없이. 자, 그 다음 거. 2번 문제는 아까 교육과정이 아니라고 했던 두 직선의 교점과 또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러면 아까 처음에 뭐라 했냐면 교점 구해준다고 했어. 근데 교점 구하는 거 말고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의 식이 이거라고. 요거랑 K 곱하기 2x-4y 플러스 1은 0이라고 해서 이게 뭐야?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하나인 거야. 근데 요 점을 지난다고 해서 얘를 3,0을 대입해. x에다가 3 집어넣고 y에다 0 집어넣고 x에다가 3 집어넣고 y에다 0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구하는 얘기야. 됐어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k는 얼마가 나올 거냐면 마이너스 7분의 5. 이거 숫자를 이렇게 넣니? 혹시 문자 밖에 썼나요? 숫자 다? 어우씨, 더러워. 이거 맞네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라고? 마지막에 얘를 이 K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대입해서 뭐 해라? K 대입한다면 전개해라.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숫자 왜 이렇게 더럽게 나오니? 자, 여기다가 조금 풀이과정 이어보면은 2x-3y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7분의 5를 K가 대입해.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밑에로 쓸게요. 2x-4y 플러스 1은 여기다 해서 전개해줘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할게요. 계산 문제니까. 계산해서 답지처럼 써주면 될 거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점을 직접 찾지 않고 직선의 방정식을 바로 찾는 방법이 있더라라는 거 정도만 알면 돼요. 필수예제 7번 문제는 아주 중요해요.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요. 자, 얘는 뭐냐면 직선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온전히 다 그릴 수 있는 거고 하나는 M 때문에 그리기가 복잡해. 근데 아까 필수예제 6번에서 했었던 것처럼 이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를 찾는 게 중요할 거야. 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만나는 점의 좌표가 바뀔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적을 거예요. 얘는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아야 돼. 아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거 그릴 수 있는 좀 냅두고 N의 값에 관계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을 거야. 그럼 아까 전에 이렇게 했었거든. m으로 묶고 m이 없는 것끼리 묶고, 그래서 m이 있는 것은 두 개밖에 없어. 그래서 m으로 묶으면 x, m으로 묶으면 플러스 4. m이 없는 것은 마이너스 y 플러스 6이라서 우리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려면은 각각이 0 나와야 돼서 x는 마이너스 4, y는 6이라서 항상 지나는 점은 마이너스 4,6을 지난다 이거예요. 자,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이거 쉽게 그리는 방법은 일단은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게 쉽겠죠. 자, 얘는 절편으로 찾아서 직선의 방식 그릴 거야. y절편은 자 2를 여기로 할게요. 2 괜찮아요? x에다 0 집어넣어서 x절편은 y에다가 0 집어넣어서 2. 그래서 얘를 연결한 거야. 그러면 얘는 항상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4, 하나, 둘, 셋, 넷. 지난 시간까지는 직선 한 개가 어떠한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특징은 직선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부터는 뭐냐면 직선이 이제 두 개가 있을 때는 어떠한 위치 관계가 있는지, 그 위치 관계는 뭐 평행할 수도 있고 뭐 수직일 수도 있다는데 그거 말고 그냥 만날 수도 있고 어떻게 만나는지에 따라서 또 수직으로 만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첫 번째 형태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y는 mx 플러스 n 꼴로 우리가 두 직선을 살펴볼 거야. 근데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기울기고 이 n은 뭘 의미하냐면 y절편을 의미했었어. 그래서 얘네 두 개의 직선은 어떻게 볼 거냐면 하나는 이러한 직선이야. mx 플러스 n이고 다른 한 직선은 얘네를 조금 다르게 n'x와 n'이라고 잡을 거야. 이렇게 해서 두 직선이 있는데, 자 얘네는 어떤 걸 먼저 살펴볼 거냐면은 자 평행한 관계를 좀 보면 그림이랑 좀 같이 볼 거야. 얘가 평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겼어. 그래프로 보면 이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생긴 거고, 얘는 y는 mx 플러스 n이고 y는 m'x 플러스 m'이다. 이러한 두 직선이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평행하려면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조건이 있을 거라고. 어떤 조건이 되면 이렇게 평행하게 될 거냐? 두 기울기가, 직선의 기울기가 같고 동시에 y절편까지 같아버리면 다시 잘못 얘기했어요. 얘는 평행하고 얘는 같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얘네 두 직선이 평행하다. 평행 기호는 보통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 직선이 평행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평행할 때 그래프랑 조건은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다르면 되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얘는 평행한 조건이 있다면은 두 번째는 만나는 조건을 볼게요. 만나는 조건을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만날 거야. y는 mx 플러스 n과 y는 m'x 플러스 n' 될 거고, 이렇게 만나는 점을 우리는 한 점에서 만난다, 또는 교점이 하나다, 또는 얘네 두 개의 방정식의 해가 하나다, 이런 말로 많이 설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직선이 만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방정식의 해가 한 개다, 또는 얘가 해가 한 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라고 했냐면은 교점이 한 개다. 교점이 또는 생긴다, 이렇게. 이런 것들로 좀 같이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얘네들을 만나려면은 어떤 조건이 있냐면은 이 조건은 기울기가 그냥 다르기만 하면 돼요. 뒤에다 쓸게요. m'과 m이 달라버리면 이 n에 대해서 상관없이 항상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만나는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수직으로 만나는 게 있어. 얘는 조건이 어떤 조건이 나타나는지 얘는 중요하거든요. 자, 수직으로 만날 때 그러면 얘네를 이제 증명도 같이 할 거야. 이렇게 만들어볼게요. 수직. y는 mx 플러스 n이고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잡고,
자, 증명하는 방법은 이렇게 할 거야. 얘네 둘을 내가 y 절편을 둘 다 0으로 만들 거예요. x축, y축 이렇게 만들어서 이 n과 n''이 0으로 만들어서 증명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증명하냐면 내가 여기다 1을 대입할 거야. 1을 대입하면 여기에 좌표는 여기는 m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대입하게 되면 여기에 좌표는 n' 될 거야. 그래서 이 노란 색깔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증명할 거다. 자, 우리 요 길이 있지? m에서부터 n'까지 길이는 사실은 차니까 그냥 빼서 절대값 붙여주면 돼. 거꾸로 빼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증명 방법은 이렇게 할 거다. 증명은 자, 내가 요 원점을 O라고 할 거고 첫 번째 교점을 A라고 하고 두 번째 교점을 B라고 해서 OA의 길이를 구해서 제곱하고 OB의 길이를 구해서 제곱한 결과는 뭐랑 같아야 되냐면 AB의 길이의 제곱 같더라. 피타고라스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OA의 길이는 A의 좌표가 1,n이고 그 다음에 n이고 5의 좌표는 0,0이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1의 제곱 더하기 n의 제곱이 될 거고 OB는 여기 1,m''이 될 거라서 1 플러스 m'의 제곱이 AB의 길이는 뭐가 될 거야? 얘 제곱 즉 n-m'의 제곱과 같더라. 전개하면서 계산을 좀 해볼 건데요. 자, 여기는 2 m제곱 플러스 m' 제곱이고 얘는 m제곱 마이너스 2 m' 플러스 m'의 제곱이 돼서 이게 사라져. m제곱하고 m제곱 m'의 제곱, m'의 제곱 사라질 거고 2로 나누게 돼서 결론은 마이너스 2로 나눌게요.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으로 만날 때 조건은 기울기의 곱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더라. 그래서 y는 mx꼴에서 두 직선은 평행하고 만나는데 한 점에서 평범하게 만나면 기울기만 다르면 되고 수직으로 만날 때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구나. 이렇게 해서 설명할 수 있고요. 거꾸로도 말할 수 있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은 수직으로 만나는구나. 이것도 성립하기 때문에 참고해서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이 증명하는 과정은 시험 문제로도 많이 나와서 좀 빈 공간을 좀 적도록 하고 그림도 좀 그려볼게요. 두 번째 형태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0꼴이 1차 방정식 형태야. 우리 이거 직선의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었었죠. 넘어가서 양면을 b로 나누면 되는데 b가 0이 아닐 때. 그래서 두 개로 나눠야 되니까 하나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꼴하고 또 다른 하나는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의 0의 직선 1차 방정식으로 대꼴해서 얘네 둘이도 마찬가지 아까 전처럼 세 가지로 나눠볼 거야. 평행할 때, 그 다음 두 직선에서 한 점에서 만날 때, 수직으로 만날 때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자, 아까 전에도 한 가지 조금 하나 더 얘기해 줄 수 있었는데 여기 책에는 다루진 않는 것 같아요. 다루진 않아서 따로 얘기 안 할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하나는 뭘 할 거냐면은 아까 전에 만나는 걸 얘기했었는데 그 만나는 거 하기 전에 우리 이 식들을 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 꼴로 나타낼 수 있고 마찬가지 마이너스 b 프라임 a 프라임 x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c 프라임 꼴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 단지 mn이 아니라 a, b, c라고 생각해주면 될 거고 첫 번째 아까 뭐였냐면은 우리 평행할 때였어. 평행할 때는 이번에 그림 안 그리고 기울기가 같으면 되거든. 마이너스 b분의 a랑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랑 같아야 되고 또 뭐가 달라야 되냐면 마이너스 b분의 c랑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c 프라임이 달라야 돼.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정리를 좀 하게 되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 이거 대각선끼리 곱하면 서로 같은 거니까 이걸 이렇게 바꿀 거야. 여기 a 프라임 빠졌네요. 얘네는 플러스로 바꿔주고 a 프라임분의 a랑 b 프라임분의
P랑 이렇게 바꿔도 괜찮죠. 얘네들이 바꿔주는 거. 어차피 얘네들이 곱한 거랑 얘네들이 곱한 거랑 같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결과랑 또 한 가지도 얘도 마찬가지 C'분의 B'분의 B랑 C'분의 C랑 달라야 돼요. 즉 여기에다가 B'B랑 요거 일로 오고 얘가 일로 간 거니까 C'분의 바꿔줄게요. 얘를 옮겨서 얘랑 달라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결론이 얘지만은 좀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하면 돼. A분의 A 프라임, B분의 B 프라임이 같고 C분의 C 프라임은 달라지면 되더라. 그러면 어떤다? 평행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거꾸로 써도 돼요. A 프라임분의 A, B 프라임분의 B, C 프라임분의 C가 두 개는 같고 얘 하나만 달라지면 평행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 다 어디서 왔냐면 y는 mx 플러스 n꼴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기울기가 같고 y를 그냥 다르다를 활용해서 증명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될 거고 두 번째는 아까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했었죠. 만나는 것은 기울기만 뭐 하면 돼? 다르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나타낸 거 즉 A'분의 A나 B'분의 B가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나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했었냐면은 수직으로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수직으로 만날 때는 기울기의 곱, 즉 A'분의 A랑 그 다음에 B'분의 B를 곱하면 마이너스다. 이거 말고 저걸로 해볼게요. 요걸로 해도 상관없어요. 뭘로 하든 기울기는 이렇게 바꿀게요. 기울기가 얘랑 얘니까 얘네들이 곱해 마이너스 B분의 A 곱하기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그래서 양변에 B 프라임을 곱하면 여기는 A 곱하기 A 프라임이 남고 우변에는 얘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B 프라임이 남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얼마다? 0이 나오면 뭐 한다?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하고 A 프라임, B하고 B 프라임을 곱해서 더한 결과가 0이 나오면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여기까지. 그래서 얘네들도 다 같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외워서 잘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꼴로 나타낸 거에서 우리가 두 직선이 평행하고 만나고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까지 살펴본 거고요. 여기에 조금 이어가서 이제 뭘 좀 얘기를 해볼 거냐면은 이걸 좀 해보려고요. 성분의 수직 이등분선을 설명해보려고. 근데 사실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하는 것은 얘를 수직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의 정확한 용어는 이렇게 바꿀게요. 수직 이등분선의 직선의 방정식.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두 점 A, B가 있어요. 이렇게. 좀 멀리 할까? 그래서 선분이니까 이게 딱 선분이야. 그럼 얘를 뭐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A의 좌표는 x1, y1 좌표를 주어지는 거야. B의 좌표도 x2, y2로 좌표를 주어지고 두 선분을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이 노란 색깔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이게 목적이더라.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수직 이등분했으니까 이 점은 무슨 점이냐면 이 둘의 중점이 되네. 2분의 x1 플러스 x2, 2분의 y1 플러스 y2가 중점이 되고 자 우리 직선의 방정식 구하려면은 지나는 점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해? 기울기도 필요하지. 기울기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우리 AB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고. AB의 기울기 실제로 구해보면 이거겠지. x2-x1분의 y2-y1의 기울기야. 그러면 노란 색깔의 기울기는 잠깐 모른다고 해서 내가 m이라고 해볼까? m 그렇게 곱하게 되면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된다를 이용해서 이 기울기는 얘를 역수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y2 마이너스 y1분의 x 마이너스 x1이다. 얘 외우라는 게 아니라 기울기를 내가 직접 구한 다음에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는 값을 찾아주면 될 거예요. 즉 하얀 색깔의 기울기가 1이면 노란 색깔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다.
하얀 색깔의 기울기가 3이면 노란 색깔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울기랑 지나는 점을 알면 뭘 구할 수 있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더라. 이게 이제 여기에 특별한 내용이 될 거고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얘는 뭐가 있냐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여기까지는 직선이 두 개짜리를 살펴본 거야. 얘는 만드는 과정을 본 거고 세 직선에 대해서 볼 거예요. 세 직선이 있는데 이렇게 될 수 있어. 세 직선은 모두 평행할 때 얘는 또 특별히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모두 평행한 걸 대신에 얘는 평면을 4개로 하는 거야. 그러면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할 거야. 즉, 세 직선이 평행하다는 얘기는 모두의 기울기가 다 같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조건이 있냐면은 이거야. 두 직선은 평행하고, 평행하면 우리 이렇게 쓰기로 했죠. 그 다음 나머지 한 직선은 만나는 경우야. 자, 얘네는 다 평행한 거냐 이렇게 쓸게. 세 개 다 평행. 얘는 두 직선만 평행. 될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있을 수 있다. 세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 있어. 자, 얘네들을 이 세 개를 다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통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조건이라고 하더라. 세 직선이 있는데 어떻게 만나면은 세 직선 아니 삼각형을 이루지 않냐면 모두 다 한 점을 지나면은 얘는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고 두 직선이 평행하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고 세 개 다 평행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 개는 전체적으로 얘를 설명한다는 얘기인 거고 그 중에서 특별히 얘는 평면을 4개로 나누는 것도 생각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세 직선에 대한 내용이더라.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필기를 좀 할게요. 필수예제 1번 볼게요. 필수예제 1번 문제는 자 2,3을 지르고 그 다음에 이 직선과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러면 2,3을 지나는 점은 알고 기울기를 알아야 되는데 기울기는 얘랑 평행하다고 그랬으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2라는 걸 알고 직선의 방정식 바로 만들면 되겠죠.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고 뭐 정비한 게 정답이 될 거니까 여기까지만 그냥 할게요. 두 번째는 똑같이 2,-4를 지난다라고 했고 요 1차 방정식 형태로 나타낸 거라서 수직이 된다. 그러면 기울기를 알아야 되는데 얘 기울기를 먼저 구해보면 이 기울기는 혹시 바로 3 괜찮아요? 그러면 수직인 기울기를 구해야 되니까 얘한테의 기울기는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도록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면 돼. 따라서 여기 직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3분의 1에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전개해준 게 정답이 될 거다. 그래서 평행하고 수직인 걸 가지고 우리가 기울기를 알려준다라는 거 생각해주면 될 거고 그걸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더라.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서 필수예제 2번은 두 개의 직선이 있는 거죠. 1차 방정식으로 나타낸. 근데 평행하더래. 그럼 이제 평행한 걸 잘 생각해야 될 게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은 달라야 돼. 즉 한쪽으로 나타내면 돼. a분의 1 얘랑 같아야 되고 2a 플러스 3분의 ab는 같아야 되고 달라야 돼. 3분의 1하고는 달라야 되더라. 그래서 얘네들이 대각선으로 곱하게 되면 a제곱은 2a 마이너스 플러스 3이 될 거고요. a제곱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 따라서 a는 자 뭐가 되냐면은 두 개가 될 수 있네요. 3 또는 마이너스 1이 될 거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해줘야 돼. 3분의 1이 되면 안 되니까. 근데 누가 3분의 1 되냐면 3 집어넣으면 3분의 1 되니까 3 제외하고 답은 마이너스 1만 된다라고 찾아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런 것만 좀 찾아주면 될 거고 두 번째는 이번에는 두 직선이
수직이래. 그럼 수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외우면 좋다라고 했었죠. A 곱하기 A 프라임, B 곱하기 B 프라임이 더하게 되면 0이 나오더라. 그래서 A 곱하기 A 마이너스 2랑 A 플러스 2랑 마이너스 3이랑 곱하면 0이더라. 전개하면서 계산해보자. A제곱 나올 거고 마이너스 2A에 마이너스 3A니까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6은 0이고 A는 6 또는 마이너스 1이 될 거라. 근데 아마 여기서 문제에서는 양수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A는 6이다 라고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수직과 평행에 대해서 1차 방정식 형태 나타낸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렇게 구하면 될 거고요. 3번 문제 볼게요. 얘는 이제 아까 설명해줬던 건데 따로 중요해요.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고요. 두 점을 주어져서 성분 A, B를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이거예요. 대략적으로 개형은 이런 거야. 0,4가 A가 여기 있고 뭐 B가 3,1이 여기 있다고 했을 때 두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을 직선의 방정식 구하시오. 그럼 찾아야 될 게 아까 기울기랑 중점을 찾으면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중점을 먼저 찾아보면 더해서 나누기 2하면 2분의 4 더해서 나누기 2하면 2분의 5 이렇게 될 거예요. 중점을 찾았고 기울기 찾아야 돼. 그래서 먼저 AB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 왜? 곱해서 마이너스 1을 활용하려고. X 증가량 3-0분의 1-4라서 마이너스 1의 기울기야. 파란 색깔의 기울기는 그럼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따라서 방정식의 y는 1 곱하기 x 마이너스 지나는 점 2분의 3 플러스 2분의 5라서 정리해주면 답이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 그림과 같이 해서 필요한 거 기울기하고 지나는 점을 이렇게 찾아서 직선의 방식 구해주면 되더라. 이게 필수의 제3번 문제예요. 필수 4번 문제는 자, 세 직선이 주어져 있고 이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 아까 전게 떠올라야 돼요.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하거나 또는 두 직선만 평행하거나 또는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울기를 각각 다 구해보면은 자, 기울기만 위에 쓸게요. 얘네 둘의 기울기 1,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 기울기 A분의 1. 그럼 기울기가 다 같을 수는 없어서 세 개 다 평행하진 않고 이건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두 직선이 평행합니다. 그럼 어떤 두 직선이 평행할 거냐? 1하고 A분의 2가 같을 거냐. 그래서 A가 2가 되거나 또는 얘네들이 평행할 걸 고민해서 A가 마이너스 4가 되면 두 직선 얘랑 평행할 때가 A가 2일 때 얘네들이 평행할 때가 A가 마이너스 4일 때더라. 또 마지막 한 가지는 뭐였냐면은 세 직선이 3점에서 만날 때예요. 그러면 A는 미지수를 끼고 있으니까 얘는 교점을 찾기 어렵지만 이 둘은 교점을 찾을 수가 있겠지, 연립해서. 그래서 얘는 X랑 Y랑 같은 거라서 대입해서 3X 마이너스 4가 0이라서 X는 3분의 4 그러면 Y도 같으니까 3분의 4, 3분의 4를 지나는구나. 그럼 누구도 지나? 얘도 3분의 4, 3분의 4를 지나면 돼요. 대입할 거야. 그러면 2가 있었으니까 3분의 8이 될 거고 마이너스 3분의 4A 마이너스 10은 0이 될 거고요. 그냥 3을 곱하면서 넘길게요. 그럼 4A가 될 거고 3을 곱했으니까 8-30이라서 8-30 마이너스 22.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1까지 해서 답은 총 3개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여기 정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삼각형의 결정 조건, 삼각형 3개를 가지고 삼각형이 결정되지 않을 조건으로 세 직선이 평행 또는 두 직선이 평행 또는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면 되더라. 이렇게 해서 두 직선과의 관계를 좀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은 아주 중요한 단원이에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고 하는 단원이고요. 얘는 그림을 보면 이런 거예요. 직선이 있고, 그 다음에 점이 이렇게 밖에 있어. 직선 밖에 한 점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거리를 구하래. 그럼 거리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수직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직까지의 요 수선의 발까지, H라고 하는 수선의 거리라고 하면은, 이 점에서부터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다.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를 이제 증명을 좀 해볼 텐데요. 좀 복잡하기는 해서 얘를 중간에 생략할 거야. 얘를 이렇게 만들게요. 직선은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꼴의 직선의 방정식이고, 요 점의 좌표를 a라고 해서 x1, y1이라고 할게요. 자, 결과를 먼저 쓸게요. 그 결론은 끝까지 안 낼 건데, 책에 보면 마지막 결론 나와 있는데, 이거 증명은 책에 나와 있고, 끝까지 했는데 선생님 끝까지는 안 하고 중간까지만 할 거예요. 중요한 것만. 근데 이 결론은 보통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d라고 얘기할 거야. 이 d는 뭐냐면은 공식이에요. 이것도 x 앞에 있는 a의 제곱이랑 y 앞에 있는 b의 제곱은 이렇게 가요. 중요한 것은 먼저 이 꼴로 나타내는 거야. 그 다음에 분자는 이렇게 절대값을 붙여주고, x 자리에다가 x1을 대입하고 y 자리에다가 y1을 대입해서 계산한 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의 공식이더라. 그럼 증명하는 과정은 자, 두 가지를 찾는 거예요. 어떤 두 가지를 찾냐면은, 우리 이거는 할 수 있다. 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야. AH 직선의 방정식 우리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어떻게?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이 하얀 색깔의 직선의 방정식에서의 기울기랑 파란 색깔의 직선의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됨을 알 수 있으니까 파란 색깔의 기울기를 구할 거야. 자, 첫 번째 기울기 구하기. 누구의 기울기냐면 직선 AH의 기울기. 이거의 직선의 방정식 구할 거거든. 그 다음에 지난 점 하나 x1, y1이 있으니까 찾을 수 있다고. 자, 그럼 하얀 색깔의 기울기, 요거의 기울기는 쉽게 구할 수 있네. 마이너스 b분의 a요. 그럼 파란 색깔의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a분의 b 괜찮아요?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게. 그러면 우리 이걸로 직선을 구할 수 있다고. y는 a분의 b에 x 마이너스 지나는 점의 좌표 요걸로 구하는 거야. x1 플러스 y1으로 파란 색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2단계, 우리 기울기 구하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는 거고, 2단계는 뭐 할 거냐면은 두 직선의 교점을 찾는 거야. 우리 교점 찾으려면은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은 이런 걸로 만들 수 있겠지. 양변에 뭐 a를 곱하고 계산해주면은 교점 찾을 때 연립 방정식 하는 거예요. 두 직선을 연립. 그럼 연립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은 H의 점 H의 좌표를 구할 수 있어. 더럽겠지. 얘네들 막 x1도 있고 a도 있고 b도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얘네들이 교점을 찾으면은 점 H의 좌표를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 해주면 되냐면은 이걸로 구하는 거야. A와 H 사이 거리, 즉 AH 길이를 구하는 게 여기에 정답이더라. 그러고 나면 이 공식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식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이거는 고3 때까지 계속 나오는 내용인 거고, 그 다음 이 과정은 언제 알면 되냐면 고1 때 다른 문제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가지고 나중에 다른 문제로 좀 변형되더라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유도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게 여기 단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저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는 여기랑도 같이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이거를 1번으로 나타낸다면 2번은 이거예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그럼 그림으로 보면 이거야. 두 직선이 이렇게 평행해요.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래요. 그래서 하나는 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꼴로 나타내고, 다른 하나는 a 프라임 x, b 프라임 y, c 프라임은 0꼴이라고 해서 두 직선을 나타내.
그럼 우리 거리를 구하면은 이렇게 수직거리,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최단거리라고 하거든요. 최단거리를 구하려면은 어느 점에서부터 얘네를 그어도 항상 어떻게 만나? 수직으로 만나면서 최단거리가 나오겠죠. 따라서 얘를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결론이에요. 이거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씁시다. 한 직선에 가장 쉬운 점을 찾아. 그래서 내가 이쪽에서 찾든 이쪽에서 찾든 하나만 찾아. 그러면 여기서 내가 만약에 찾았다고 해볼게. 가장 쉬운 점 아무거나 찾아도 상관없지. 왜? 여기서부터 거리나 요 점에서부터 거리나 다 똑같을 거니까. 그래서 가장 쉬운 점을 찾아. 다른 한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주면 가장 두 직선 사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 거리가 되더라. 이거예요. 됐어요, 이거?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응용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 좀 참고해주면 나중에 좀 도움이 될 거라서 미리 좀 가르쳐 줄게요. 뭐냐면 이거예요. 2차 함수가 있어. 그 다음에 내가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2차 함수 그 다음에 여기에 직선이 있어. 그런데 이 2차 함수 위에 한 점이 있을 거야. 어떤 한 점. 그럼 이 점을 포함해서 여기 AB라고 하는 두 점을 지난 직선이 있는데 이 점을 P라고 해. 얘는 어디에 있는지 몰라. 그럼 AB, P의 넓이에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이 삼각형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가장 짧으려면은 AB는 밑변이니까 얘는 고정이 되어 있어. 움직이지 않는 점, 변하지 않는 성분. 근데 이 P는 바뀔 수 있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동시에 어디가 있어. 그러면 P까지의 거리가 높이가 되기 때문에 가장 짧을 때 P를 찾아야 돼. 그때가 언제냐면 이 직선과 평행하게 접하는 점을 P로 잡았을 때가 가장 가까운 거리가 될 거다. 그래서 P를 찾는 방법은 얘랑 뭐하게 평행하게, 즉 얘 기울기가 M이면은 얘도 기울기 M으로 해서 직선의 방식을 구하고, 그럼 아마 상수를 모를 거라고. 이것만 알아. 얘는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해서 아는 거야. 하얀 색깔은. 그러면 이 파란 색깔은 y는 mx 플러스 n 프라임 몰라. 하지만 뭘로 찾을 수 있냐면 이 2차 함수는 아는 거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건 다 아는 거야. 그러면 얘랑 만난다. 어떻게? 한 점에서 만난다. 즉 같다라고 해서 뭐 해주면 돼? 판별식 해주면 돼. 둘이 같다 해서 판별식 해주면 뭐가 나오는 거냐면 n이 뭔지 나올 거라고. n'. 그래서 n''을 구하고 그 다음에 n''을 대입해서 뭘 찾아? 얘네들이 접하는 점 P점의 좌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면 높이하고 밑변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준 게 가장 작은 삼각형의 넓이가 될 거다. 여기까지 해서 좀 참고하면 될 거고, 이건 책에 안 나와 있으니까 좀 적도록 할게요. 다음 거는 세 꼭지점의 좌표를 주어지고 그때 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하나는 교육과정이 아닌 뭐 신발끈 공식 또는 사선 공식으로 하는 방법이에요. 세 점이 있어. A, B, C라고 하는 좌표로 이용해서 얘를 삼각형을 만든 거야.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야. 삼각형이 여기가 A, B, C야. 이렇게.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풀이 방법은 어떤 걸 이용할 거냐면은 교육과정학과 아닌 신발끈 공식 또는 사선 공식이라고 해요. 넓이 구하는 거예요. 바로 쉽게.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을 좀 만들 거고요. 이거는 그냥 외워도 괜찮아요. 절대값이에요. 이거는. 내가 여기다 뭘 쓸 거냐면은 세 좌표 중에 가장 쉬운 거를 찾아. 그랬더니 B의 좌표가 제일 쉬워서 내가 이렇게 세로로 쓰고 제일 뒤에 한 번 더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절대값을 끊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이제 아무 점의 좌표를 이렇게 써주면 돼요. 안 쓴 좌표들을 이렇게. 첫 번째는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다 곱할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 쓸게요. 2분의 1을 그대로 쓰고 절대값도 쓸 거고,
x2 y1 플러스 더하는 거야. 곱한 다음에 y3 플러스 x3 y2 이렇게 먼저 곱해서 더하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 있는 것도 이렇게 할 거야. 그러고 보니 이 모양이 신발끈 모양이다 라고 해서 신발끈 공식이라고도 하고 사선 공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 다음에 뒤에도 똑같이 곱한 걸 여기다 더할 거야. x1 y2 x3 y1 x2 y3 이렇게 곱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얘네는 뺄 거야. 그럼 빼면은 음수가 나올 수도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계산한 결과가 나올 거야. 그러면 여기 절대값 붙었으니까 그냥 양수만 계산해주고 앞에 2분의 1을 곱해준 게 뭐다?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공식 중에서 신발끈 공식이라는 방법이더라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객관식으로 풀면 이게 굉장히 쉬워. 지금 미지수가 문자로 있으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숫자가 들어가면 굉장히 쉬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교육과정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제 어떻게 푸느냐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합니다. 이걸 이용.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은 이 세 개의 점 중에서 하나를 내가 잡아. 예를 들어볼까 나는? 그 다음에 이 BC 두 점을 이용해서 직선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뭐 다른 점을 잡아도 상관없어요. 나는 BC의 직선의 범위를 구할 거야. 어렵지 않죠? 두 점 주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A하고 뭘 구할 거냐면은 거리를 구할 거야. 그럼 이 거리가 뭐가 돼? 삼각형의 높이가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단계는 두 번째는 A와 BC 직방 사이의 거리. 그래서 H를 구한 거야. 그럼 세 번째 뭐 하면 돼 이제? BC의 길이를 구하는 거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BC의 길이를 구하기. 그럼 이제 답은 있죠. 정답. 2분의 1 곱하기 밑변 BC 곱하기 높이 H로 구해주고 된다. 이게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 되고 객관식으로 나오면 이런 방법을 좀 활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것도 좀 적도록 할게요. 필수예제 5번 볼게요.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공식을 좀 외우고 있어야 될 거고요. 자,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2일 때 양수 A를 구하는 게 여기 문제예요.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이렇게 일반형 또는 뭐 1차 방정식 형태꼴로 나타내서 A에 해당하는 게 X 앞에 있는 개수가 A고 B의 개수는 마이너스 3인데 제곱하면 어차피 9가 될 거라서 플러스로 바꿔준 거고요. 절대값 A는 X 자리에 3은 Y 자리에 집어넣어서 절대값 붙여준 게 계산한 게 2다. 그러면 자 얘네 둘이 계산하면 25라서 5를 곱한 거거든. 절대값 4a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 10이 될 거고 이거 양변 제곱하는 거 절대 아니야. 왜? 절대값은 거리 개념이라서 얘가 10이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10이 되면 되거든. 제곱 안 하고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6 넘어가면은 얘는 4도 될 수도 있고 6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도 될 수 있네요. 근데 그 중에 양수 찾으라 했으니까 4라고 해주면 될 거예요. 양수 A 맞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2인 것을 활용해가지고 공식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근데 조금 다른 게, 자, 요 직선과 수직인 직선이 있을 거야. 근데 그 직선을 구한 다음에 원점까지의 거리가 1일 때 그 직선, 얘랑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구하래. 그러면 얘 현재 원래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4분의 3이에요. 그러면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는 얼마다?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게 3분의 4라고 잡아주면 될 거야. 따라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일단 3분의 4x 뒤에 모으니까 이렇게 n으로 잡을게요. 그러면 이제 원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가 1임을 활용할 건데 이런 꼴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방금 앞에 있는 1차 방정식 꼴로 나타낼 거라서 3을 곱하면서 넘길 거야. 4x-3y 플러스 3에는 0인 거랑 원점 0,0 사이의 거리로 해보자.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분의
절대값 0,0을 x, y에 집어넣으니까 3열만 남네. 그 결과가 1이다. 그러면 절대값 3에는 5를 곱한 거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분의 5도 되고 3분의 5도 돼서 답은 2개예요. 답은 이렇게 쓸게. y는 3분의 4x 플러스 3분의 5도 되고 y는 3분의 4x 마이너스 3분의 5도 되더라. 이런 거예요. 자, 이거를 그림으로 좀 알아볼게요. 이거 느낌으로 조금 알아야 돼서 이거 좀 지우고 얘는 어떤 거냐면 하얀 색깔 직선이 지금 뭐냐면 이거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다. 이런 그래프라 생각해보자. 요거예요. 원래. 근데 여기에 수직인 직선의 방식 구하는 거니까 수직인 것은 이거예요. 근데 얘가 어디 있는 거냐면은 원점이 예를 들어 여기 있다고 할게요. 여기 어딘가. 그래서 여기 있다고 하면은 얘랑 거리가 1 되는 게 여기에도 있고 또 어디에도 있는 거냐면은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거리도 얼마다? 1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괜찮아요? 흰 색깔은 원래 거. 자, 수직인 직선의 방식 구하는데 원점이 여기 있어서 얘랑 거리가 1인 게 이쪽 두 개가 나와서 그런 답이 두 개 나옵니다. 이렇게 기하적인 평면으로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게 필수 예제 5번의 이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일단 두 개가 될 거고 6번 문제는 자, 두 직선 사이의 거리래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라고 했냐면은 둘 중에 한 직선 중에 쉬운 점을 찾아. 근데 얘는 K가 있으니까 어렵고 여기서 쉬운 점을 찾을 거야. 쉬운 점 뭐 할까? 쉬운 점은 뭐 500분의 뭐 500, 몇 이런 게 아니라 X에다가 쉬운 거 뭐 0, 이런 거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0 집어넣으면 얼마가 0 나오냐면 쉬운 점은 마이너스 1 괜찮아요. 위에 점. 위에는 쉬운 거 0, 마이너스 1. 얘랑 거리를 구한 게 이 루트더라.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자, 분의 절대값 0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1 플러스 K가 루트구나. 자, 여기에 루트 5를 곱하니까 절대값 1 플러스 K가 10이 나올 거고 이건 이제 바로 풀어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쓸까요? 그래도 1 플러스 K가 10 또는 마이너스 10이라서 K는 9 또는 혹시 뭐 양수음수 중에 고르라고 하면 양수면 이거, 음수면 이거. 아무거나 없으면 둘 다가 정답이에요. 됐죠? 이렇게 해서 필수예제 6번 했고요. 자, 필수예제 7번 문제 볼게요. 자, 필수예제 7번 문제는 세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삼각형으로 하는 각 꼭지점이 되는데 그 넓이를 구하래요. 넓이를 구하려면은 일단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좀 쉬운 방법. 이게 만약에 서술형이 아니라 객관식이었을 때라면 신발권 공식 또는 사선 공식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풀이하는 걸로 하나 할게요. 이건 공식을 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공식은 2분의 1 이렇게 만들 거고 자, 이 첫 번째랑 마지막에 뭐라고 하라고 그랬냐면 이 셋 중에 가장 쉬운 점을 하나 찾아. 뭐가 제일 쉬워 보여? 그나마 1,1이 쉬워 보이죠, 이 중에선. 그래서 1,1 이렇게 써주고 절대값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좌표는 아무 순서 상관없이 A를 먼저 3,5, 6,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거고 그 다음에 대각선을 먼저 이렇게 2분의 1의 절대값이 될 거고 대각선, 빨간 색깔 대각선끼리 곱한 거끼리 더해라 5에다가 마이너스 3에다가 6을 더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파란 색깔 대각선으로 곱한 결과도 여기다 더할 거야. 3. 그 다음에 플러스 3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결과를 뭐 하라고 했냐면 빼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빼면 자, 여기는 계산하면은 8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 여기는 32. 그래서 24가 될 거라서 나누기 위해서 12가 요 답에 넓이가 삼각형의 넓이가 나올 거다. 그쵸?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쉽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 방법이 아니라 두 번째 방법으로 풀어야지 서술형에서는 쓸 수 있더라. 어떤 방법이냐면은 자, 좀 대략적으로 그림을 좀 정확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는 다 양수니까 축도 저쪽에다 그립시다.
자, 1,1, 1,1 여기가 B 6, 마이너스 1 6, 마이너스 1 C 그 다음에 A는 3,5 3,5 뭐 한 여기로 가볼게요. 그래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다. 그래서 어떤 걸 잡아야 되냐면은 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직선에 포함되지 않은 점에서 즉 나는 BC를 잡을게. 그럼 BC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이 A에서부터 요 BC 직선까지 수선의 발을 내요.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높이를 구하고 높이를 구한 다음에 BC는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밑변의 길이를 구해서 넓이를 구해주는 게 교육과정 방법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풀이 방법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는 풀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럼 먼저 BC 직선의 방식 구할 거니까 자 B의 좌표는 1,1 C의 좌표는 6, 마이너스 1로 해서 직선의 방정식 구할 거야. 그러면 기울기 6 빼기 1분의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1 지나는 점의 좌표는 얘를 이용하자. 이렇게.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5분의 2 x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고 양변에 5를 곱하면서 정리를 좀 할게요. 한 번에 어려우니까 곱할까요? 5 곱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을 전개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고 여기다가 5를 곱한 거예요. 좌변으로 다 넘어가면 이제 한 직선은 2x 플러스 5y 마이너스 7은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할 거야. 이제 3,5하고 거리를 구하는 게 높이다. 자 h가 썼으니까 h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분의 절대값 3 집어넣어서 6 5 집어넣어서 25 마이너스 7이 될 거다. 그러면 높이는 루트 29분의 계산해주면은 절대값 없어져도 되겠네요. 24가 높이야. 그럼 이제 밑변의 길이 BC의 길이를 구할 거야. BC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 거리, 점과 점 사이 거리는 루트 6 빼기 1의 제곱, 5의 제곱, 25. 그 다음에 얘네들의 차의 제곱, 2의 제곱이더라. 아, 루트 29구나. 그래서 뭔가 느낌이 좀 아픈데고 싶겠네요. 따라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루트 29, 높이 루트 29분의 24라서 얘도 10이다. 자, 이게 더 쉽죠? 가 아니죠. 이게 더 쉬운 거죠. 이게 풀기가 더 쉽잖아. 그쵸? 이거는 근데 교육과정에서 이걸 써야 되는 거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첫 번째 얘기는 신별도 공식. 이거는 교육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는 쓰면 안 되고 객관식 나왔을 때 쓰면 좀 빨리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풀이 과정도 좀 책에다가 적도록 할게요. 8번 볼게요. 8번은 아주 중요해요. 얘는 두 직선이 있는데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2등분한대요. 그런 방정식을 구해봐라 이거거든요. 그래프를 좀 그려보고 이해를 좀 도와볼게요. 이것도 책에도 똑같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선생님은 좀 대략적으로 일단 그려볼 거야. 뭐 갖고 그릴 거냐면 기울기 가지고. 자, 이거의 기울기. 자, 이거 바로 구할 수 있죠.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요거의 기울기는 12분의 5예요. 그럼 얘는 음수니까 이렇게 해서 얘 노란 색깔 직선은 요거. 그 다음에 파란 색깔 직선을 내려갈까요? 그럼 기울기는 12분의 5니까 얘는 뭐 한 요 정도 잡을까요? 그래서 파란 색깔 직선과 노란 색깔 직선이 이렇게 만났대. 근데 이루는 각은 두 군데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 얘네들이 막곡지각으로 같고 얘네들이 막곡지각으로 같아. 그럼 이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몇 개 나오겠어? 2개 나오겠지. 작은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거나 또는 큰 각을 2등분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결론은 2개가 정답이에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찾을 거냐?
자, 요거는 이제 이런 걸 좀 잘 기억해 줘야 돼요. 책에다 이거 나중에 다시 표시할 건데, 이미 한 점, 직선 위에 한 점을 잡아서 내가 P라고 하고 X, Y라고 잡을 거야. 얘는 뭐냐면, 이 직선 위의 모든 점의 대표적인 애야. 얘도 X, Y를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근데 이쪽이 쉬우니까 여기다 잡을 거고, 내가 여기서부터 뭘 할 거냐면은, 각이 이등분돼 있어서, 중학교 때 나오긴 했어요. 내가 여기에 수선의 발, 직선에 수선의 발을 그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더라. 그러면서 두 삼각형이 뭐가 돼? 합동이구나 라는 것을 이용해서 결론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같더라. 이 점의 좌표가 파란 색깔까지 거리를 구할 거고, 이 점에서부터 노란 색깔까지 거리를 구하는 거야. 그럼 먼저 파란 색깔까지 거리를 구해보자. 루트. 여기에 집어넣으면 5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분의 절대값. 선생님 x, y가 좀 이상하지만 그냥 집어넣는 거야. 어차피 여기는 x, y에 대한 식을 찾는 거라서. 이게 뭐야? 여기의 길이. 노란 색깔까지 길이는 여기에요. 그러면 루트. 자, 여기는 3의 제곱하고 4의 제곱을 더하네. 그 다음 절대값 x 대입하면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6이더라. 따라서 파란 색깔, 노란 색깔이 어때야 된다? 길이가 같더라. 자, 밑에다 식을 세울게요. 자, 25랑 144랑 더하면 169라서 13분의 13분의 분자는 절대값 5x 마이너스 12y 마이너스 6은 9하고 16하고 내려서 25라서 5분의 절대값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6이더라. 그러면 이 절대값 푸는 방법 두 가지예요. 하나는 둘 다 없어지면서 플러스로 나오거나 둘 다 없어지면서 한쪽만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계산하기 좀 싫으니까 이 계산이 좀 많네요. 양변에 65를 곱해서 여기는 5가 곱해지고 여기는 13이 곱해진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하나의 식은 누구야? 5의 5x 마이너스 12y 마이너스 6은 13의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6이랑 같은 거가 하나의 직선이고, 또 다른 직선은 어떤 거냐면 여기는 그대로 나와. 5x 마이너스 12y 마이너스 6은 우변 쪽에는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이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직선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얘랑 얘랑 두 개의 직선 정리해야 돼요. 전개해가지고 좌변이면 좌변, 우변이면 우변 다 이항시켜서 하나의 직선과, 얘도 전개해서 한쪽으로 다 이항시켜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리한 거는 좀 공간이 없어서 일단 여기 두고, 정리해서 써놓으면은 책에 있는 답 두 개가 똑같이 나올 거고 풀이 과정도 동일하게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직선이 반드시 몇 개? 두 개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다.